재개발, 재건축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천지개벽할 곳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근데 그 전에 천지개벽을 할 곳이 사실은 정해 있어요. 그게 재개발, 재건축을 구분 짓는 기준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. 그럼 천지개벽할 곳은 어딜까요? 1번 재건축, 2번 재개발. 2번이죠, 당연히. 왜 그럴까요? 그 하늘로 올라가는 무지개 계단도 없어지고, 오토바이가 뭐예요? 자동차도 쑥쑥 들어가고, 앰뷸런스 불나면 위험할 때 소방차도 쑥쑥 들어갈 수 있도록 길 자체를 새롭게 닦고 놓는 곳. 그러니까 주변이 싹 바뀌는 거죠. 그래서 상가도 포함시켜주고 나대지도 포함시켜주고 그 동네 자체를 정비하는 게 재개발입니다. 오늘 대한민국에서 천지개벽할 곳 소개하는 거잖아요. 그곳을 한번 지켜보면서 어떻게 변화돼 가는지, 혹시 알아요? 입주장 때 너무 입주 물량 많아서 가격 눌릴 때 그때라도 내 집 마련할 포인트가 생길지 지켜보고 계속 가격 트래킹을 하는 분들한테, 그런 분들한테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. 그리고 감정평가 지나면서 실망 매물 이곳저곳 한꺼번에 나올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때 그때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콕 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. 돈 되는 재개발 재건축구역 한눈에 알아보이는 3가지 포인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첫 번째,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갔더니 나대지가 큰 게 있다. 그럼 그 구역 돈 된다. 나대지가 뭐냐고요? 대지는 대지예요. 그런데 건물이 없는 빈 땅인 거죠. 제가 이번에 부산 갔을 때도 아니 여기에 나대지가 있단 말이야? 이 좋은 땅에? 사실 거기는 엄청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주택을 2채 이상 지을 수 있는 곳이 빈 땅으로 있으니까, 주택이나 거기 빌라 한 동 정도만 지금 10세대잖아요. 그러면 조합원한테 아파트를 10채나 줘야 되는데 나대지가 한 사람 거다. 그러면 아파트 한 채로 퉁치니까 바로 사업성 비례율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권리를 지분으로 쪼개서 파는 거죠. 그러면 분양권 안 나오는 거 아니야? 입주권 안 나오는 거 아니야? 이게 각 시마다 조례로 규정한 게 있어요. 그리고 그것을 분류할 수 있는 그 기준 일자가 있어요. 권리 산정 기준 이전까지만 지분을 나눠서 판매할 수 있거든요.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지분 토지가 90제곱미터 이상이고, 지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방광역시 기준 6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입주권이 나옵니다. 그럼 초초초불이니도 한눈에 알아보는 돈 되는 재개발구역 3번째 키워드, 규모가 큰 종교시설. 대규모 종교시설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? 그게 무슨 돈 되는 거야, 그러니까? 문제가 되는 걸 제거를 해야 돈이 되죠. 얘가 계속 끌어당겨서 절차를 못 가게 계속 붙잡고 있다. 그런 요지가 있는지 없는지 처음부터 체크하고 제거할 수 있거든요. 사실 뭐 작은 점집부터 해가지고 뭐 교회, 절, 성당 이런 곳이 좀 규모가 되는 재개발 구역에 하나도 없는 곳은 절대 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크하시는데 이렇게 임대료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그런 곳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단독 건물로 크게 자리 잡고 있다. 단독 건물도 작은 곳은 좀 합의를 좀 잘 보거든요. 그런데 정말 규모가 좀 크다.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제가 아는 모 구역도 탑까지 있는 그런 으리으리한 절이 그 구역 한가운데 있어요. 거긴 정말 죽어도 이주 못한다고 그러고 있어서 진도 못 빼고 있더라고요. 그 다음에 가도 그 상태. 규모도 엄청나게 큰 구역인데, 그래서 그런 곳 사시면 두고두고 속 썩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곳 없는 곳만 찾으면 점점 구역이 작아지거나 구석쟁이로 가거나. 왜냐하면 이렇게 큰 절, 큰 교회가 있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거기가 입지가 꽤 좋은 곳이거든요. 그런 구도심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가셔서 보셨을 때 큰 종교시설이 그 구역의 가장자리, 제일 좋은 거는 코너 자리에 있잖아요. 딱 빼고 하면 좋아요. 그러면 서로 윈윈. 우리가 응원해줄게, 우리가 기도해줄게, 사업 잘 되라고, 알았어, 고마워, 딴지 안 걸어줘서, 이러면서 서로 응원하면서 가요. 여기 사업 잘 되면 미래 신도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니까 사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코너나 경계 부분에 붙어 있으면 너무 많이 봤어요. 거기만 쏙 빼고 사업 진행하는 곳들 많아요. 그런데 한눈에 봤는데 코너나 경계선에 있었어.
그러면 바로 투자? 틀렸습니다. 조합에 꼭 확인하셔서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세요. 제가 이것도 광역시에서 봤는데 분명히 코너에 있었는데 포함이었어요. 그래서 거기 철거를 다 했는데도 그 교회하고 합의가 안 돼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. 교회도 여전히 철거가 안 되고 있고요. 그래서 코너에 있는지 확인하시면 50% 안심. 전화나 방문하셔서 거기 봤던 교회가 굉장히 크던데 거기도 포함입니까? 아우, 그 교회는 포함 아니에요. 돈을 너무 많이 줘야 돼서 서로 각자 따로 길 가기로 했어요. 그러면 오케이 하시고 그 다음부터 물건 검색하시고 소장님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.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재개발구역에 큰 나대지가 있으면 돈 된다. 혹시 쪼개기가 됐을지라도 빌라가 많은 것보다는 이 나대지가 있는 것이 더 사업성엔 유리하다. 두 번째, 재개발 구역 내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 아파트가 있다면 첫 번째로 매수 검토해봐도 좋다. 실거주도 좋고 전세 주기도 좋다. 세 번째, 내가 갔던 재개발 구역에 그래서 이렇게 구역 지정될 때는 원래는 잘 안 오른다. 도시 전체 구역이 지정되거나 투자자가 우르르 들어올 때가 아니면 그럼 언제 오르냐? 보통은 조합정도 설립이 될 때 전혀 안 오르던 구역이 조합정도 설립이 되면 조금 오르거든요. 근데 조합 설립됐을 때도 많이는 안 올라요. 진짜 표신하게 오른 건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사업시행 인가가 나니까 그 도시에 부동산이 아무도 안 올라. 대장 아파트도 안 오르는데 얘만 오르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요. 제가 난리가 났었어요. 사실은 1억? 1억 천 하는 애가 1억 5천, 6천, 7천, 8천까지 가는 거예요. 그냥 달라는 데만 가격이 오르더라고요. 우리가 재개발, 재건축, 사업 절차 중에서 가장 굵직한 거 조합 설립, 사업 시행인가, 관리처분인가 중간에 있는 사업 시행인가가 되면 한 50% 사업이 진행이 된 거고요. 사업 시행인가가 났다는 거는 구청, 시청에서 사업 인가를 받았다,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업이 확 뒤집어질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정말 안정적인 단계예요. 이때 시세가 확 올라져요. 그래서 아예 초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때 매도 타임으로 잡으시는 거 참 좋아요.